몇 년이나 흘렀을까. 우연은 끔찍했던 기억이 있었던 파랑도를 다시 찾게 된다. 해안가 언덕 위 한 집을 찾아가게 되고 누구 계십니까? 다시 보게 된 주황조고리는 아직까지 우연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는데 누구시지요? 해산물이 다 죽어서 해녀들도 다 떠났다고 한다. 과거 이 할머니는 이 섬의 유일한 술집을 운영하였는데 거기서 일했던 아가씨를 찾는 우현. 누구 말인가요? 우현은 이 언덕 정상에서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 지금은 아무도 안 산다고 한다. 기계 소음이 귓가를 때리는 복잡한 도시. 언제나 부인의 우연의 불임으로 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고 냉장만 하면 오래 사는 정충은 냉동해놓으면 1년 넘게도 살아있으니 정자은행에 맡기라고 합니다. 히말라야 등반 대원 시체가 1년 만에 발견됐는데 정충이 아직까지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우연은 한 관광회사 직원인데 회사는 제주도에 관광호텔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호도를 찾아 나서는 유람선을 띄워 건설 중인 호텔 홍보를 도모하였죠. 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람선에서 각종 방송 매체와 인터뷰 중인데 한 기자가 태클을 들어옵니다. 참고로 이 화내는 기자가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름은 천남석. 호텔 관광이 제주도 환경을 망칠 거라며 격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호도를 찾아 나서게 되면 모두 죽을 거랍니다. 관광회사 직원인 우현은 그 천남석 기자와 결판 짓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남자는 역시 술 대결이다. 많이 먹는 쪽에 이기는가는. 공짜술 게이드? 피가 왜 이렇게 가벼워? 배가 공중에 뜬 것 같다. 그날 밤 선장이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꽐라가 된 우현. 선장은 더욱더 두려움을 느낀다. 피가 또 무거워졌어. 사수가 천남석 기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구일까요? 천남석 기자일까요? 우현은 천남석 기자를 죽였다고 누명을 쓴다. 술 취해서 바다에 떨어져 죽었거나 자살했겠지 뭐. 너니? 천남석의 사수인 편집장까지 와서 추궁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천남석 집안은 3대째 물에 빠져 죽었다. 우현은 제 발로 신문사를 찾아갔다. 억울해 죽겠으니 편집장 보고 같이 천남석의 본가로 가자고 합니다. 살인자가 그곳에 갔다가는 네, 바로 왔습니다. 마을 박여인이 다행히 천남석의 생가를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마을의 유일한 술집 작부가 눈에 들어온다. 이 마을의 풍속은 딸을 낳으면 해녀로 만들고 아들을 낳으면 육지로 내쫓는다고 합니다. 박여인은 이 마을의 한 무당을 소개시켜주고 영화 기생충 예고편의 목소리 박정자 선생님이 무당 역할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 관광소는 도대체 어디 가는 배였습니까? 호텔 광고를 위해 이호도 찾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이호도. 천남석 집에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이 무당이 푸닥거리를 했다고 합니다. 푸닥거리는 내가 해왔으니까요. 갑자기 무당의 과거로 떠나는 영화. 어린 천남석이 등장하고 아버지는 남석이를 어부로 만들려고 하지만 엄마는 그걸 반대하죠. 우리 남석이를 어부는 안 만들어요. 엄마는 천남석의 며느리 될 사람에게 남편을 잘 보필하라고 타투를 떠줍니다. 악조건의 기상에도 굳이 바다로 나가겠다는 아버지, 그걸 말리고 있는 천남석의 어머니. 아무튼 말 들을 게 안 들어요. 이호도 물귀신은 방 안에 앉은 사람도 잡아간다. 그렇단다. 그렇게 아버지는 살아 돌아오고 반전인데 다른 선원들은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여보, 바다를 보지 말아요. 그날 밤 호롱불이 푸른색으로 변하고 아버지는 텔레포트를 시전하죠. 너니? 물귀신이 진짜 방 안에 있는 사람을 잡아갑니다. 무당과 함께 장례를 치룬다. 둘이 몰래 섬에서 도망치기로 합니다. 어머니 장에서 도둑질한다. 해맑게 돈을 건네고 배신당하고 왜 이러는 거야? 넌 여기 남어. 그렇게 천남석은 민자를 묶어두고 혼자 도망친다. 아니 세상에 저기다가 묶어두다니 사이코패스인데. 무당의 기억 속에 그렇게 민자는 죽었다고 한다. 천남석의 시체를 물속에서 끌어올릴 거라고 호언장담합니다. 한편 우연과 편집장은 섬에 있는 천남석의 친구를 만나러 가게 되고 이 섬에선 해녀들을 거느리고 왕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천남석이 꼬셔서 이 섬에 오게 됐다고 한다. 천남석은 돈 들고 튀어서 서울로 간 모양이죠. 서울 뒷골목에서 천남석을 처음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친구 과거 기억 속으로. 육교 위에서 둘은 구두 닦기를 했는데 건달들이 꺼지라고 행패를 부리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알고 보니 천남석이 돈 받고 자리를 팔았다. 그 자식이 날 사기쳐! 진짜 천남석 인성 터지네. 친구는 그렇게 천남석 고향인 파랑도로 오게 되고 뻔뻔한 천남석이 다가오고 둘은 이렇게 다시 재회합니다. 이 섬에서 사업할 거라며 돈까지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이죠. 2천 좀 대줘야겠다. 섬의 유일한 술집에 호객행위를 뿌리치고
친구는 박여인에게 천남석을 소개시켜줍니다. 천남석의 사업을 도와주고자 박여인을 소개시켜준 거죠. 친구가 관리하는 해녀들의 돈을 빼돌리다 남석은 또 친구에게 걸리고 사기꾼 새끼. 친구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고 내 해녀들은 고향 사람 편들죠. 진짜 친구 개불쌍해. 집 앞에 잠복해 있다가 또 때립니다. 맞을만 하죠. 네, 여기까지가 친구가 기억하는 남석의 기억들이죠. 부채는 박여인이 떠안게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천남석은 파랑도 최고의 빌런인데, 네, 친구는 박여인을 찾아가 보라고 한다. 우영과 편집장이 박여인 집으로 가는 도중 또 삐끼를 치는 술집. 계속 나와. 섬 여자 전체를 미치게 할 만큼 천남석의 사업은 희망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박여인의 과거로 가고, 바로 전복 양식 사업인데요. 이 섬의 소득을 10배로 늘리기 위해서야. 천남석이 연구한 사업은 굉장히 희망적이었죠.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술집에 사업 자금을 빌리러 왔습니다. 응, 꺼져. 다른 아줌마한테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응, 꺼져. 왜 돈을 못 구해? 돈을 못 구했다고 천남석은 화를 내고 이제 여자까지 패고 진짜 개또라이가 확실합니다. 아니 쥐가 빌리던지. 이때 갑자기 바야바가 아니 복면가왕이 등장하고 본인이 이웃 할머니라며 선뜻 거금 100만 원을 건넨다. 100만 원이야. 기한 내에 돈을 못 갚으면 천남석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젊은 남자 재미를 좀 보려고 한미천 대는 거야. 이 섬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렇게 계약서에 지장을 찍고 여보가 됐습니다. 와, 천남석의 우디르급 태세 전환 보소. 돈을 못 갚으면 할매가 데려간다고 하니 천남석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천만 마리의 전복 새끼를 길러낼 수 있어. 폐수가 흘러들어서 바다가 썩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복 사업은 폭망하고 망했어. 다른 물고기들도 떼죽음 당했죠. 우울한 마음에 천남석은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박여인은 남석을 데리러 왔다. 100만 원 빚은 어떻게 해요? 죽고 만다. 죽지도 못한다. 복면가왕 할매가 약속대로 데려가겠답니다. 여기까지가 박여인의 기억이죠. 박여인은 불임인데 무당이 천남석 시체를 찾아서 애를 갖게 해준다고 했단다. 죽은 사람의 애를 갖게 해준다고? 천남석의 시체는 못 찾아. 그렇게 천남석의 시체를 찾기 위한 구판이 벌어지고 편집장은 과거 천남석의 열정적인 모습에 기자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편집장의 과거 속으로 대기오염 문제에 관한 취재를 하게 되고 천남석은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죠. 목숨을 바쳐 일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둘은 심각한 폐수 오염을 조사하게 되고 의지에 불타는 남석이가 또 공장에 몰래 침입했다 잡혔답니다. 그렇게 보호자 편집장이 꺼내주고 둘은 술을 먹죠. 그렇게 술 취한 천남석은 버스에 치이고 천남석! 역대급 빌런 천남석은 진짜 불사신인가? 여기까지가 편집장의 기억이죠. 천남석을 이어도 찾는 배에 태운 걸 후회합니다. 내가 죽였을지도 몰라. 우현은 복면 할매가 범인일 거라 의심하기 시작한다. 듣고 있던 술집 작부가 갑자기 애를 갖고 싶다고 합니다. 나 어린애 갖고 싶어요. 그렇게 편집장은 먼저 섬을 떠나고 술집 할매가 복면가왕이지. 잘못 짚었어요. 그럼 누구냔 말이야? 누구야? 누구여? 그럼 할매가 복면가왕이지. 내게 그런 나쁜 소문을 씌우고 이 섬에서 살아나갈 것 같아? 무당에게 복면 할매를 찾기 전에는 이 섬을 못 나간다고 합니다. 이젠 해변에서 남석의 시체를 찾기 위한 구판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구슬 뒤로 한 채 우연은 남석의 생가로 올라가 보는데 남석의 생가에서 복면 할매를 만나게 된다. 에이! 빡친 우연 역시 쓰레기 인성을 보여주고 술집 여자 아니야? 모두 대장난이었구나. 영화는 또다시 술집 작부의 과거 속으로. 처음 이 섬에 들어왔을 때 남자들도 많고 장사는 잘 됐죠. 그러나 어부들은 서서히 죽어나가고 천남석과 그의 친구가 박여인을 처음 소개시켜준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작부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느 날 밤 술집 작부는 문틈으로 몰래 박여인과 남석의 대화를 스토킹하고 밧줄로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어릴 적 해변가에 묻고 두고 간 민자가 바로 박여인이었단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다시는 애를 못 낳게 됐어요. 그때처럼 밧줄로 묶으면 트라우마가 극복되어 임신이 되지 않을까 남석을 설득하고 그렇게 갑자기 본디 그 모습을 본 작부는 슬퍼합니다. 영화의 시점은 다시 남석을 데려간 때로 돌아가 남석에게 본인을 공개하죠. 도대체 술집 작부는 남석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천남석의 시체는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죽긴 죽었을까? 아니면 누가 죽였을까?
이렇게 영화는 점점 시공으로 빠져들고 혼돈의 카오스,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갑니다. 영화 이어도는 한여로 유명한 한국 영화의 마스터이신 고 김기영 감독의 77년작인데요. 영화 초반 여자들만 사는 섬 파랑도에서 모든 일을 목격한 선우연이라는 인물이 3년 뒤에 다시 파랑도로 찾아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과거 이야기에서 또다시 인물 개개인들의 더 과거가 하나씩 등장하는 이중 액자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화입니다. 영화 후반부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다 정말 현기증이 날 만큼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국 영화 통틀어서, 아니 세계 영화 통틀어서도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려 42년 전 영화 속 표현이란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화 초반 의미가 없을 것 같았던 모든 떡밥들을 회수하는 기염을 토하는데요. 그만큼 완성도가 돋보이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족 번식의 본능은 흔히 여성보다 남성이 강한 걸로 알고 있지만 영화는 섬의 여자들이 오로지 번식에만 관심이 있고 섬이 무슨 왕국이 된 것 마냥 샤머니즘을 이용해 혈통을 이어가려고 애씁니다. 가부장적이었던 70년대에 여성이 오히려 남성을 번식 대상으로만 보는 기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죠. 영화 초반 선우연이 부인과 임신에 실패해 병원 상담을 받는 장면이라든지 환경오염 때문에 전복 양식에 실패한다든지 갈수록 인간들로 인해 피폐해져가는 사회를 살짝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뒤늦게 평가받아 90년대에 들어서 한국 컬트무비란 용어를 재정립한 문제의 영화입니다. 제28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이며 불편하지만 묘한 쾌락이 느껴지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짧게 딱 2샷 나오시는 분이셨어요. 그 할머니가 이어도에서 그 주조연을 하셨던 손자 영자 손자인가? 그 분이셨던 거예요. 알고 보니 저와 김기영 감독님이 같은 배우를 작업을 한 케이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어도 때 김 감독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부터 해가지고서는 그게 너무 아까웠고